방랑시인 김삿갓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삿갓의 본명은 병연인데 19살 때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시험 주제가 홍경래의 난때 도망간 선천부사 김익순을 꾸짖는 내용이었습니다. 병연은 신랄하게 꾸짖는 글을 써서 장원을 합니다. 그러나 김익순이 자신의 조부인 걸 알게 되었고 충격을 받고 삿갓을 쓴 채 죽을 때까지 방랑 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수많은 일화를 남긴 분이시죠. 김삿갓이 전남 화순을 지날 때 하룻밤 쉬기 위해 한 마을에 들어섰는데 그곳엔 줄초상이 일어난 일이 있어서 마을 분위기가 스산했습니다. 의아한 김삿갓이 마을 사람들에게 이유를 묻자 그는 하소연하듯 대답을 했습니다. 아이고, 말도 마셔. 왕귀에게 벌써 마을 젊은이 3명이 죽었소. 왕귀라는 거는 여자 귀신을 말하는 것이요. 허허, 어떤 원기이기에 3명이나 죽였소? 모르겠소. 젊은이가 지나가면 웬 아리따운 여성이 다가오는데 그 여자한테 걸리면 죄다 죽거나 미치니. 에휴, 이사를 가든가 해야지 원. 남자는 더 이상 생각도 하기 싫다는 듯 손사리를 치며 물러났다. 김삿갓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한 주막으로 찾아가 주모에게 말을 걸었다. 귀신 때문에 장사가 안 되겠소. 아이고, 말도 마시오. 요즘은 50만 지나면 발이 딱 끊긴다. 근데 귀신이 미인이라면서요. 뭐 그런 소문이 나긴 하던데 그건 알아서 뭐 하려고. 꽃이 있으면 나비가 몰려드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니겠소. 해그머니 결수를 다 듣겠네. 줄초상 치르기 치르니까 묵고 갈 생각 아니면 어서 걸음이나 재촉하쇼. 주모도 더 이상 말하기 싫은 듯 주막 안으로 들어가자 김삿갓은 술이나 들이키며 시간을 보내다가 날이 어스름해지자 밖으로 나섰다. 아직 초저녁밖에 안 되었는데 마을의 인적은 뚝 끊기었고 깨짖는 소리 하나 들리지가 않았다. 김삿갓은 향가를 부르며 마을을 돌다가 마을 어귀에 있는 선왕당 쪽으로 걸어갔다. 주변은 고요하고 달이 하나 비치지 않고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김삿갓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한참을 걷다가 선왕당 나무에 도착하자 나무 밑에는 한 여인이 서 있었다. 이 밤에 누군데 아녀자 혼자 서 있는가? 김삿갓이 말을 걸자 여인이 고개를 들고 김삿갓을 쳐다봤는데 그 용모가 절세 미인이었다. 소녀, 승무원 지사 박윤창의 딸로서 태강수 이동에게 시집을 갔으나 불충한 죄를 지어 휴서를 받았으니 나으리께서 절대 내가주지 않겠습니까? 허허, 나야 좋지만 떠돌아다니는 신세라 데려갈 형편이 안 되는구려. 김삿갓이 거절을 하자 여인은 그윽한 얼굴로 그를 유혹했다. 그럼 인연인데 정이라도 나눠주소서. 그럽시다. 김삿갓은 여인의 손을 잡고 여인이 이끄는 대로 걸음을 옮겼다. 허허, 그대 손이 어찌 이리 차오? 찬이슬을 많이 맞아 그런가 봅니다. 여인이 대답하자 김삿갓은 장난기로 계속 농을 걸었다. 그런데 여기 너무 조용하구만. 여긴 아무나 다니는 길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여인은 김삿갓을 데리고 도착한 곳 어느 기와집이었다.
허허, 집이 참 크구려. 아버님이 물려준 집입니다. 누추하지만 들어오소서. 그럼 실례하리다. 김삿갓이 여인을 따라 사랑채에 들어앉자 여인이 곧 상을 들고 왔고 김삿갓에게 술을 건넸다. 술이 얼큰하게 취한 김삿갓이 자리에 누워 잠이 들었고 한참 달게 자다가 가슴이 답답해 눈을 뜨자 여인인 머리를 풀어헤치고 흉악한 표정을 한 채 그의 몸을 누르고 있었다. 김삿갓은 별로 놀라지도 않고 여인에게 말을 걸었다. 이 무슨 흉포한 짓이오? 사내놈이 말만 많구나. 내가 너희 사내놈을 씨를 말릴 터이다. 여인이 소나기에 힘을 주며 흉악한 소리를 얘기했으나 김삿갓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허허, 내가 무슨 죄를 지어 그렇다는 말이오? 죽을 땐 죽더라도 이유는 알고 죽어야 하지 않겠소? 내 너희 사내놈의 욕망 때문에 몸을 망치고 억울하게 죽었는데 네 놈이라고 용서할까? 허허, 모르는 소리. 원한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을 죽이면 세상 어디 살 사람이겠소? 사내가 미우시오. 밉다. 몹시 밉다. 김삿갓은 여인의 손을 쥐며 말했다. 독은 독을 풀고 원한은 그 원한으로 푸는 게 이치인 법. 사내의 원한은 사내로 푸는 게 응당 많지 있는 이치인데 죽이는 걸로 원한이 가시지 않으면 어떻소? 나와 함께 운우지락을 나눠서 원한을 푸는 게. 김삿갓의 은근한 제의에 여인은 손을 풀고 김삿갓을 바라봤다. 나랑 몸을 섞겠다는 게 진심이냐? 내 어찌 허언을 하리요. 내가 오늘 그대의 지아비가 될 터인 원한일랑이고 내 품에 안겨보시오. 김삿갓이 여인을 끌어안자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안겼고 둘은 운우지락을 나눴다. 다음날 아침에 박자 김삿갓이 눈을 뜬 곳은 어느 진흙밭이었는데 김삿갓의 팔뚝엔 조그마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내 천하의 이름을 떨친 여성과 관계를 맺었으니 어찌 기분 좋지 않으리. 김삿갓은 팔에 새겨진 글자를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 후로 그 마을에 귀신이 나타나는 일은 없었다. 김삿갓은 풍류를 즐기고 다가오는 여성은 마다 않는 성격인데 귀신도 안을 정도였다니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리고 김삿갓이 아는 귀신에 대해 궁금해서 이야기에 나오는 여성의 신상 명세를 통해 얻어낸 결과 성종 때 섹스 스캔들을 일으킨 희대의 유언녀 어우동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실록에 의하면 승무원 지사 박원창 딸인 남편에게 소박 맞은 후 수십 명의 고관대적의 남자들과 근친상간까지 저질러 사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독특한 취향이 있었는데 바로 관계를 맺은 후 남자들의 몸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는 것이었습니다. 남자의 몸에 여성의 이름을 새긴다고 해서 어울우동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그녀의 이름 대신 실록에 올랐던 것이죠. 어우동이 분기문란으로 옥에 갇혔을 때 자신과 관계를 맺은 남자들의 이름을 대지만 남자들은 하나같이 부인을 해서 남자들을 원망하며 사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우동의 아버지 박순창은 전남으로 귀향을 갔고 딸의 시신도 가져갔다니 제 추측이 어느 정도 맞는 듯합니다.